오늘 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압구정에서 무삭발 비절개 헤어라인과 정수리 밀도 보강을 한번 하셨고요. 그동안에 약도 잘 챙겨 드셨는데 지금 6년 정도가 지나서 2022년도에 처음 본 걸로는 정수리 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모발이 가늘어진 거죠. 후두부는 뭐 1차를 무삭발 비절개를 하였는데 2차도 무삭발 비절개를 원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모발이 나오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3,000모가 안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보면서 무삭발 비절개로 최대치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양에 따라서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고 후불제로 채취를 해서 모발 이식을 했던 분입니다. 한번 과정과 결과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죠. 2016년도에 무삭발 비절개 모발 이식을 1차 하신 후에 약도 꾸준히 드셨지만 6년 정도 지난 후에 모발 밀도가 좀 떨어진 상태로 내원하셨고, 후두부에서 최대한의 모발을 채취하는데 직업상 절개나 삭발 비절개는 불가하여서 무삭발 비절개로 채취를 하였던 분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썹도 밀도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눈썹도 모발이 좀 눈썹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셔서 눈썹 이식도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1차를 무삭발 비절개를 한 상태에서 6년 후에 2차 무삭발 비절개를 진행한 것이라서 후두부 밀도는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채취할 만한 게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채취를 했던 게 나온 것이 2400모였습니다. 이 대표님과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선불 견적을 얼마 내고 모발을 뽑은 게 아니고 최대한 모발을 채취하는 걸로 하고 후불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발을 채취하였고 정수리 밀도 보강과 눈썹을 이식을 하였습니다. 1년 후 경과입니다. 중간에 메조세라피와 PRP를 한 세트 시행을 하였고요.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정수리 사진입니다. 앞에 헤어라인하고 헤어라인도 많이 강화가 되어 있고,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르마가 좁아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죠. 모발 이식만으로는 저걸 완전히 커버할 수는 없고요. 메조 PRP를 동시에 하면서 기존에 있던 모발도 좀 굵게 만들어 결과가 좋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겠지만 눈썹도 한번 봐보십시오. 눈썹도 우리가 반영구 문신을 하는 것보다 눈썹을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매일 뭐 눈썹을 약간 커팅해야 되는 귀찮음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보다는 털이 좀 있는 눈썹이 훨씬 더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반영구 문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 이식을 조금 더 추가해 주게 되면 좀 더 명확하고 진한 눈썹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보통 절개를 1차를 하고 2차를 비절개를 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식하는 모발량이 늘어나는 건 있는데, 이분같이 초반에 1차를 무삭발 비절개를 전체적인 넓이에서 뽑아내다 보면 2차를 내가 하고 싶었을 때 실제로 얻어지는 모발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정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